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이 붓고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소변색이 진한데도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신장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다는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은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는 몇 가지 견과류가 단 하룻밤만 해도 신장의 여과 기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드시다가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악순환을 겪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30년간 신장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수천 명의 고령층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몸을 살리지만 어떤 견과류는 조용히 신장을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지금 바로 고쳐야 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얼굴이 잘 붓거나 발목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증상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 상담실에 오신 분 중에 72세 김영호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걷기도 부지런히 하셨던 분이라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술도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 김영호님을 보고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칭찬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조금 붓고 계단을 오르면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력과 수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김영호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늦어도 건강식만 챙겨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 챙겨 먹던 그 견과류가 몸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거죠. 김영호님은 매일 저녁마다 캐슈넛 한 줌씩을 드셨다고 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TV에서도 많이 들으셨고 주변 분들도 다 먹으라고 권하셨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빠짐없이 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3년 넘게 쌓이면서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식단을 바꾸라고 권유했고 김영호님은 견과류 종류를 바꾸고 양도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얼굴 부기가 확실히 줄었고 계단 오를 때 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많이 개선됐어요. 김영호님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빨리 바꿨을 텐데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던 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견과류 섭취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위험한 견과류 4가지. 우선 캐슈넛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슈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간식 삼아 드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견과류가 주는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작은 돌처럼 뭉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몸이 이걸 빠르게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국영양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의 옥살산 배출 속도는 평균 30% 이상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게 계속 쌓이면 신장에 작은 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만 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통증이 시작되고 그때 가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성구님은 하루에 캐슈넛을 50개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TV 보면서 한 줌씩 집어먹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검사를 해보니 0.4cm 크기의 작은 돌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자연 배출이 가능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물도 많이 마시고 캐슈넛도 양을 확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10개 정도만 드신다고 합니다. 평소 캐슈넛은 일주일에 두세 번 소량으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군것질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패턴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캐슈넛을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횟수와 양을 꼭 조절해 보세요. 다음은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으시죠. 하지만 이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지방 분해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마카다미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지방이 많아요. 국내 대사 건강연구 자료에서는 고지방 견과류 섭취가 고령층의 혈중 지방 수치를 빠르게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혈액에 지방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은규님은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꾸준히 드신 거죠. 마카다미아가 비싸니까 건강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체중이 2kg 늘었고 피로감이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지방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어요. 신장 수치도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소한 간식이 필요하다면 마카다미아 대신 호두나 아몬드처럼 균형 잡힌 지방을 가진 견과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체내 정체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잠들기 전 마카다미아 한 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간을 바꾸거나 종류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은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짭짤하거나 달콤한 맛이 나는 견과류는 신장에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소금은 나트륨 과다를 일으키고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신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한국식생활연구소 데이터에서는 나트륨이 많은 견과류가 신장 부담 수치를 2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미세혈관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65세 오정미님은 소금 땅콩을 즐겨 드셨습니다. TV 보면서 한 봉지를 비우는 게 습관이셨대요. 짭짤한 맛이 입맛을 당기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그 원인이 바로 소금 땅콩이었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2배가 넘는 양을 매일 드신 거예요. 반드시 무가염, 무설탕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코팅 견과류는 적게 먹어도 나트륨과 당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혹시 TV 보며 코팅 견과류 한 봉지 비우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에서 튀겨진 견과류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정 성분은 신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세계식품안전기관에서는 고온 조리된 견과류의 특정 성분을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고소한 맛이 강해지지만 그만큼 몸에는 해롭습니다. 고온에서 기름과 만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발암물질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정명호님은 튀긴 땅콩을 즐겨 드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맛도 좋아서 자주 드신 거죠.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간식으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신장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튀긴 견과류를 끊고 자연 건조 제품으로 바꾼 후에야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연 건조나 구운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튜브형, 봉지형 간식은 대부분 튀김 형태가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견과류를 그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매 전에 꼭 조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포장지에 기름에 튀김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지 마시고 자연 건조나 로스팅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이제 위험 요소를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견과류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견과류 활용법 완전 정리. 이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섭취 시기를 바꿔야 합니다.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지방 흡수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아침 빈속에 간식으로 먹는 습관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급격히 흡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 간과 신장이 처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어서 견과류의 지방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다른 음식들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니까 몸에 부담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견과류를 드시나요? 만약 아침 공복에 드셨다면 오늘부터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로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견과류 몇 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다음은 하루 양을 지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많이 먹어도 빨리 소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더 오래 남고 그만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40개 이상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5개에서 30개 사이가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정도면 영양도 충분하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적당히 섭취되고 좋은 지방도 들어오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됩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양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신가요? 만약 한 줌씩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작은 그릇에 덜어서 양을 정확히 재보세요. 처음엔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그 양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종류를 섞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견과류만 오래 먹으면 특정 성분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견과류만 꾸준히 먹는 습관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캐슈넛만 먹으면 옥살산이 쌓이고 마카다미아만 먹으면 지방이 과다하고 이렇게 한 가지만 고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으로 번갈아가며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한 가지 성분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고
피스타치오는 항산화 성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 장점이 다르니까 섞어서 먹으면 훨씬 좋아요. 혹시 한 가지 견과류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3가지 이상으로 나눠서 드셔보세요. 월요일은 호두, 수요일은 아몬드, 금요일은 피스타치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를 병행하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어서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분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고 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묵직함, 더부룩함이 생기면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견과류 섭취 후 물 한 컵을 꼭 함께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이 함께 들어가면 견과류가 부드럽게 소화되고 신장도 노폐물을 배출하기 쉬워집니다. 견과류 먹을 때 물도 같이 마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실 필요도 없어요. 200ml 정도 종이컵 한 컵 분량이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금, 설탕, 튀긴 기름이 들어가면 자연식품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작은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료가 견과류 단일로만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포장지 뒷면에 원재료명을 꼭 확인해 보시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사지 마세요. 원재료명이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아몬드면 아몬드만, 호두면 호두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소금, 설탕, 식용유, 향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가공 제품입니다. 평소 어떤 제품을 가장 자주 구입하시나요? 다음번에 마트에 가실 때는 꼭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찾아놓으면 계속 그것만 사면 되니까 편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건강식이라 믿던 견과류도 60세 이후에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압이 오르고 다리가 붓고 신장의 여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고 소변 패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똑같은 견과류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슈넛은 옥살산 부담이 크고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 과다로 신장을 즉각 압박하고 튀긴 견과류는 혈관과 신장 모두에 해롭습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신장 건강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캐슈넛 줄이기, 마카다미아 피하기, 코팅 견과류 안 먹기, 튀긴 견과류 거르기. 이것만 지켜도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무가염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고 호두나 아몬드처럼 균형 잡힌 견과류로 바꾸고 하루 25개에서 30개 사이로 양을 지키고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시고 물을 함께 마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에는 몸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얼굴 부기가 줄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덜해집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오셔서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 봉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제품이라면 바로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 해도 신장과 혈관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부엌 서랍이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코팅된 견과류가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다음번 장 볼 때는 무가염 무설탕 제품만 고르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양도 한번 재보세요. 25개에서 30개가 어느 정도인지 손에 익혀두시면 앞으로 편합니다. 작은 그릇에 덜어놓고 그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한 달 안에 몸이 반응합니다. 정말입니다.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는 게 느껴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게 느껴지고,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간 건강 식단과 몸을 맑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신장만큼이나 중요한 장기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도 나빠집니다. 간이 나빠지면 온몸이 다 영향을 받아요.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쌓이고 그게 결국 다른 장기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간을 살리는 음식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어떤 음식이 간에 좋은지, 어떤 습관이 간을 망치는지, 그리고 이미 나빠진 간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견과류를 잘못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